What? 드럴 하이퍼스팬 드럴 What? 건축 예 패션 예 기념품 예 하이퍼 스펜드럴. 그래서 이제 뉴욕에 처음 이제 우리가 이 책에 나올 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첫 시작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가 이제 뉴 엠스터담이라는 이 옛날 뉴욕 요 끝부분인데 여기가 지금 보시면 여기 벽이 이렇게 있죠. 여기가 월가예요, 월가. 그래서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진짜로 거기 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금융권의 그 지역인데 이때는 진짜로 벽이 이렇게 있었다. 그렇게 있고 어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지금 그 지도와 이렇게 짜집어 보면은 요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훨씬 더 땅이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넓은 거예요, 이렇게 땅으로. 그래서 더 이제 넓힌 거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게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이 조그만한 이 정착지가 저기 뭐야 크게 됐었을까? 이 크게 됐었을까 하는데 그 부분에 제일 이제 처음에 이제 이 쿠라스 분이 이 쿠라스 아저씨가 어 얘기하는 부분이 이 뉴욕의 그리드 시스템입니다. 그리드 시스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뉴욕의 이 결국에는 이 도로죠. 도로망이죠. 도로망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뉴욕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뉴욕의 그리드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이렇게 도시가 격자가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있을 수가 있지 이런. 그리고 거기서는 뉴욕에서는 이렇게 도로 그 명을 그냥 번호로 얘기하잖아요. 에비뉴가 그러니까 여기가 에비뉴고 요 수직으로 큰 길들이 섬의 길을 따라가는 거 에비뉴고 섬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도로들이 스트릿이라고 하는데 스트리트 앤 에비뉴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에비뉴에 어디 스트리트에 뭐 세컨드 에비뉴 뭐 32nd 스트리트 이렇게 하면 딱 사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어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계산적인 그런 시스템이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일단 쿠라스가 얘기하는데 왜 이게 그러면 그렇게 중요하냐? 이 그리드는 뭐 도시적 역사 그런 뭐 위계 그딴 거 없어. 그냥 다 무효화시켜. 근데 이게 왜 특별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뭐 다른 이제 특히 옛날 도시 같은 데 가면은 뭐 도로망 같은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어떤 중요성 아니면은 그 도시의 어떤 중요한 건물 뭐가 더 많이 쓰고 그런 여러 가지 뭐 축이 있다든지 그런 걸로 이렇게 그런 위기가 있잖아요. 그런 걸로 도시가 구성된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이 도시라고 생각했었어. 근데 이 그리드니 뭐 그런 거 없어. 그냥 슉 그냥 뭐 입체적인 거 뭐 자연이 뭐 어쨌든 저는 그냥 다 납작하게 그냥 발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그냥 그리드가 쫙 있으니까 그리고 이 사이즈도 결국에는 그러면 딱 설정이 되잖아요. 딱 그리드가 있으니까 이거 끝. 더 이상 크고 작고 있는 것도 없고 다 똑같은 형태의 블럭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2028개의 블럭이 생긴 거예요. 뭐 더 만들 수도 없고. 그죠? 그래서 이 그리드의 구조가 워낙 강하니까 그리고 이것이 이제 블럭 안에서만 뭔가 왜냐면 나머지는 다 이제 도로로 이제 둘러싸여 있으니까 뭐 더 커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섬처럼 섬 같이 되는 거예요. 섬. 그래서 2028개의 섬이 생겼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도시는 이런 이 조그만 섬들이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막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자기의 얘기를 하는 그런 형식의 도시가 생기도록 가능하게 하는 게 일단 그리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때 당시 그리드가 처음 이제 소개될 때 만들었던 그 커미셔너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그 계획 플랜인데 여기는 뭐 그나마 이제 옛날 부분이니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불규칙한 것도 있는데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게 뭐야? 이거 이렇게 설계하면은 이제 욕 먹죠. 예를 들어서 막 우리가 이제 요즘 하면은 진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뭐 있든 뭐 아유 몰라 그냥 언덕 있든 그냥 깔아 일단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일단 깔고 다 이렇게 도시를 넣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섬 전체다 다 깔아봅니다. 여기 완전 심시티도 아니고. 여기가 이제 옛날 그 부분이고, 요 위쪽으로는 쫙 끝까지 다 깔아버려요. 다 깔아버렸는데, 그럼 자연 어떡하지? 아이고, 깜빡했다. 여기다 이렇게, 그러면 오케이. 여기 아까 있던 거 여기서 요렇게 해가지고 그냥 넣자. 이렇게 된 거야. 진짜 그렇게 된 거야. 센트럴파크. 그래가지고 이 안에도 원래 그 자연이 아니고 여기 또, 그래. 그러면은 그 조경가 불러가지고 여기다 이제 뭐 하라 그래. 그래가지고 만든 게 센트럴파크예요. 그래가지고 옴스테드라는 유명한 조경가가 이렇게 디자인을 한 건데, 이거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는 자연도 결국에는 인공적인, 인위적인 카페트처럼 무슨 카페트 까는 것처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 도시 자체가 굉장히 그 계획부터 그리드라는 이런 게 들어가면서 굉장히 인위적이고 굉장히 인공적인 성격이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쿠라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맨하탄의 시발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센트럴 파크 봐도 진짜, 와, 이거는 너무 사진 봐봐요. 이거 어떻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이런 모서리가. 도시랑 그 자연이 이렇게 만나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뭐, 물론, 그리고 이것도 장점도 많고, 단점도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말 많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너무 커가지고, 밤에는 뭐, 다니기 무섭다. 그럼, 그것도 사실인데, 어찌됐건 개념적으로, 그냥 발상 자체가 너무나 초현실적이지 않냐라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책에서. 그리고 실제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드가 결국에는 이러한 도시의 형태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뉴욕에 이제 그 월드 페어라는 게 있어요. 그 월드 페어가 언제 일어나냐면은 1853년에 월드 페어가 합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었던 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항상 뉴욕에서 계속 나타나는 그 두 가지의 기질이 있는데 그게 타워하고 돔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탑이 이렇게 있죠. 타워. 그다음에 여기 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타워와 돔이 왜 얘기하냐면은 타워는 일단 높잖아. 그러니까 높으니까 뭔가 위로 솟아오르는 게 있고 돔은 기본적으로 뭔가 세상 모든 걸 담는 내부적이고 그런 구의 기질이 있는데 이 타워와 돔의 기질이 항상 어떻게 보면은 뉴욕에서 자체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어떤 테마 그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맨하트니즘에서 이루어지는지라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월드 페어에서도 이게 벌써 이미 시작하게 됐다라고 해요. 램쿠나스는 근데 맨하탄의 시작이 맨하탄 자체가 아니고 맨하탄 아래에 있는 요 자그마한 섬 있죠. 요 부분을 코니 아일랜드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맨하탄의 시초라고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왜 여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볼 건데 이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기가 핫도그의 발명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코니 아일랜드가 뉴욕에 뭔가 이렇게 휴양도 하면서 이렇게 노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핫도그가 발명된 공간입니다. 여기서 첫 핫도그가 있었고 굉장히 핫했습니다. 뜻밖의 아재 개그 됐네. 하여튼 여기서 핫도그가 발명지인데 핫도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여튼 여기 놀이 공간이에요. 근데 지금도 놀이 공간이긴 한데 여기 보시면 뭐 놀이기구도 있고 뭐 롤러코스터 있고 여기 해수욕장 있고 이렇게 한데 원래는 여기가 놀이공간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쿠러스가 얘기하는 거는 맨하탄으로 가기 전에 여기서 먼저 실험해본 지역이다. 코니 아일랜드는 초기 맨하탄이라는 거예요. 맨하탄으로 가기 전에 먼저 실험해본 지역. 그래서 여기 보면은 코니 아일랜드 is the incubator for Manhattan's incipient themes and infant mythology. 그러니까 그 맨하탄에서 있을 모든 나라티브, 모든 그 뭐 신화 다 코니 아일랜드에서 먼저 해본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맨하탄의 실험실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그냥 맨하탄이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
이 맨하탄이 있기에는 코니 아일랜드라는 게 먼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코니 아일랜드가 원래는 토끼만 살았어. 사람이 살던 데가 아니야. 근데 1823년에 코니 섬에서 연결되는 다리를 처음으로 지어요. 그 휴양지로 좀 개발이 되려고 했어요. 이게 뉴욕이 도시니까 그 도시화가 되면서 좀 도시를 벗어나가지고 휴식할 좀 그런 자연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서울 가면은 서울에서 가평 가든지 뭐 남양주 가든지 그런 것처럼 뉴욕의 가평인 거야 일종의. 예? 근데 가까우니까 자연적으로 그렇게 보여줘도 되니까 휴양지로 지정을 하고 그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이거는 초기 아직 완전히 막 이렇게 그 많이 없을 때 그냥 여기 터미널 하나 있고 그다음에 터미널에서 이제 내리면은 그냥 해수욕장이 이렇게 펼쳐지고 그게 다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진짜로 사람 뭐 이렇게 뭐가 많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레조트처럼 있는 그런 공간에 쉼터였다라고 하는데 뉴욕이 1824년과 60년도 사이에 급성장을 합니다. 급성장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거기에 더 많은 인파가 코니 아일랜드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망한 거죠. 일종의 그 옛날에 그 기존에 의도했던 그런 자연 휴양지로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양의 사람들이 여기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휴양지로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1884년에 브루클린 다리가 완공이 되고 그래서 인파가 이제 급속도로 이제 많이 올 수 있는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뭐 고속도로 이렇게 터지면은 더 빨리 갈 수 있는 대관령 고속도로 그런 것처럼 속초를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게 된 것처럼 그래서 인파가 엄청 몰리는데 또 1903년에 윌리엄스버그 다리까지 완공을 해. 그래가지고 이제 끝이야. 이제 자연은 이제 개뿔이야.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이거를 자연적 힐링 공간으로 말할 수가 말이 안 되는 거. 어폐가 있는 거죠. 어폐가. 그래서 이 코니 아일랜드가 좀 탈바꿈하게 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냐? 그러면은 자연 안 되니까 그냥 막 가자. 그래서 이제 자연 몰라. 그냥 완전히 반대. 그냥 아예 그럼 어차피 도시로 가면은 이건 망하는 거고 그냥 도시 똑같은 도시니까 그러면은 도시보다 더 초현실적으로 더 인공적이고 더 삐까뻔쩍하고 더 막 진짜 판타스틱한 세상을 만들어 버리자. 돈도 벌고. 그런 이제 방향으로 그 코니 아일랜드가 바뀝니다. 그래서 일종의 초현실적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제일 좀 친근한 뭐 단어라고 하면 테마파크겠죠. 테마파크.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거 너무 웃기잖아요. 이거 옛날에 이제 코니 아일랜드 초창기 때 이것도 이제 아직 완전하게 탈바꿈하지 않았을 때 이게 호텔이에요. 호텔인데 코끼리처럼 생겼어요. 코끼리 이렇게처럼 생겨가지고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뭐 묵을 수도 있고 여기 뭐 카페도 있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완전히 인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은 이게 현대 롤러코스터의 발명지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테마파크의 기원지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그 LA 톰슨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 스위치백 레일웨이 해서 이 중력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물론 롤러코스터 그 예전에 더 그 역사가 조금 더 길긴 한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현대적인 롤러코스터의 그 처음은 이 코니 아일랜드에서 만들어졌다. 테마파크 롤러코스터는. 라고 보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요거 지금 이런 사진에 뭐 있는데 이런 식으로 처음으로 이런 인공적으로 엔터테인먼트를 만드는 대량적으로 뭐 도시의 인구들한테 이런 것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뭐 나중에는 진짜로 이런 우리가 이제 좀 더 익숙하게 볼 수 있는 이런 롤러코스터도 생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또 뭐가 또 생겼냐면 경주마인데 진짜 경주마가 아니고 기계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이 경주마를 타는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스티플 체이스라고 하는데 뭐 이게 굉장히 인기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다고 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 모든 완전 인공적인 것만 모인 세상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인파가 너무 많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해수욕장에 접근을 못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야 그냥 불 켜. 전기 켜고 야간 해수욕장 만들어. 24시간 동안 운영해. 그래서 진짜로 이런 electric bathing이라고 해가지고 이 전기 목욕 직역으로 하면 근데 뭐 말 그대로 얘기하면은 야간 해수욕장이죠. 이런 것을 처음으로 도입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시대에 앞서간 신개념, 신기술 엔터테인먼트들이 여기에 이제 도입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보다 훨씬 더 이런 기술들을 공격적으로 더 실험적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엔터테인먼트라는 이름을 빌려가지고. 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대요. Battles of Love라고 해가지고 미국판 디스코 팡팡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뒤섞이면서 막 사람들이 이제 막 썸도 타고 뭐 이런 것도 있었. 이게 굉장히 핫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더 재밌는 거는 이렇게 재난 재현 공간 해가지고 막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했던 재난들을 재현하고 그리고 막 이걸 진짜로 불을 방화를 해가지고 소방 체험을 막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굉장히 이것도 굉장히 인공 어떤 인위적인 역사를 재현하는 그리고 그 풀 스케일로 이걸 재현하는 그런 어떤 엔터테인먼트도 있었다라는 것도 있었고 어 이거는 참 진짜 대단한 건데 미숙아들을 위한 병원이 있었는데 어 이 치료비 대신 미숙아를 전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의사가 한 약 6,500명의 미숙아 아이를 살렸대요. 근데 그 양면적으로는 이런 미숙아들을 좀 전시를 했다는 게 좀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야, 이게 이렇게도 되나 좀 뭐랄까 윤리적으로 이게 괜찮나 하는데 그래서 이런 전시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이거에 그게 그냥 일종의 그냥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테마파크를 넘어서 진짜로 여러 가지의 엔터테인먼트가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니 아일랜드 안에 하나의 테마파크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의 테마파크들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하나는 이제 루나파크라는 큰 이제 공원이 하나 있었고 그러니까 이 말도 사실 루나파크가 결국 달나라 공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구가 아니야. 여기는 완전히 우주야. 그러니까 벌써 이름에 어떤 이 사람들이 시도하고자, 그러니까 이루려자가 하고 있는 이 공간에 대한 분위기나 이 공간에 대한 개념이 적나라하게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쿠라스는 이거에 집중을 한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런 그런 쾌락, 이런 즐거움, 이런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쿠락사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황홀함, 짜릿함. 그리고 이것이 맨하타니즘의 시초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루나파크도 있고 이 드림랜드, 이 꿈나라, 직역하면 꿈나라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우주는 아니지만 꿈나라인 거야. 그래서 이런 타워들을 이제 짓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근데 루나파크도 타워가 있고 여기 이 드림랜드도 이 타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맨하탄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타워들의 형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이 비컨 타워가 이렇게 등대처럼 이렇게 이제 불을 밝혔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 나중에 어떻게 보면은 쿠라스 얘기하는 거는 이 크라이슬러 빌딩이 나중에 이렇게 이런 거를 이제 이런 무의식적으로 이런 무엇을 가져오는 거 아닐까?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코니 아일랜드에서 타워는 건축에서 기존에 가져가고 있던 그런 타워나 그런 탑에 대한 개념과 굉장히 다른 좀 진화된 어떤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전에는 이런 타워라는 게 그러니까 중요한 모니먼트라든지 기념비라든지 그런 어떤 좀 정제된 의미와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은 여기서는 아까 다시 계속 나오는 얘기지만 황홀, 짜릿함, 즐거움 그런 쾌락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죠. 상징적으로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타워에 대한 개념에 대한 변화가 이 코니 아일랜드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크루아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있었대요. 패러슈트 점프를 해가지고 타워에 올라가가지고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낙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타워 자체가 일종의 놀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뭐 나중에 이건 지어지지 않았지만 글로브 타워라고 해가지고 이 글로브 그러니까 이 구가 자체가 타워가 되는 거.
근데 이거 되게 재밌는 게 아까 뉴욕에서는 이 타워와 이 구가 계속 테마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모티브로 나온다고. 근데 여기서는 이게 적나라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 이 높은 탑이 어떤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원시적인 타워 혹은 마천루가 벌써 코니 아일랜드에서 생각되고 있었네? 라고 쿠라스는 이제 이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 당시 코니 아일랜드의 이 지도인데 여기서 이제 쿠라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벌써 여기도 그리드 있잖아. 이미 여기서 맨하탄이 나중에 할 것들을 여기서 실험하고 있는 게 심지어 도시적인 면에서 나오고 있어. 그래서 이 그리드 안에서 이런 쾌락과 이런 유흥과 이런 즐거움을 하는 것들이 이 그리드 안에서 절제돼서 자기만의 세상들을 이루고 있잖아. 이거 맨하탄에서 이게 결국에 도입되는 거거든.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죠. 이거 보면은 이제 그 코니 아일랜드 전개도인데 보시면은 막 여기 보면 탑이 막 되게 많아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롤러코스터 있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새로운 진짜 그때 당시에는 어떤 때도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대단한 거죠. 미국은 확실히, 진짜 이 발상 자체가 항상 느끼지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여기서 이렇게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건축적 개념이. 옛날에는 막 돌을 쌓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 테마파크에서 이런 걸 만들다 보니까 야 이거 보니까 건축이 그닥 뭐 이렇게 견고하지 않아도 되네 딱딱하지 않아도 되네 그냥 대충 뭐 이렇게 골판지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막 대충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렇게 대충 해가지고 하면은 되네 즐겁네 사람들이 좋아하네. 그러니까 이제 루쿠라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그 이 코니 아일랜드에서 새로운 법칙이 나오는데 기술과 골판지를 더하면은 세상이 만들어지네. 이런 발상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그 건축이라는 게 우리가 기존에 생각했던 어떤 그 물성의 그런 단단함과 견고함이 없이 기술과 어떤 최소한의 어떤 물성이 만들어도 세상을 만들 수 있네? 라는 어떤 발상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되게 재밌는 게, 이 루나파크 만든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내가 이거 만들 때, 나 건축 양식 그딴 거 하나도 안 따라했어. 그냥, 막 이것도 섞고, 막, 동양 것도 섞고, 뭐, 미국 것도 섞고, 뭐, 유럽 것도 섞고, 막 했더니, 야, 사람들 좋아하더라. 그러니까, 나 이거 건축, 몰라. 그냥 이것저것 섞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도, 그런 양식이나 그런 것도 이 쾌락과 욕망을 접근할 때는 우리가 이런 기존 건축에 대한 거를 굳이 따라되지 않아도 되네? 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 결국에는 이제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양식들이 이 쿠라스가 집중하고 싶은 거는 이 사람들이 뭐 잘했다 뭐 그런 걸 떠나서 이런 정신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런 실험적인 정신, 기존의 건축의 어떤 발상들을 뒤집으려고 하는 주객전도 하려고 하는 그런 발상들이 여기서 아주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그 일종의 그런 그 보자르트 양식에서는 이런 탑이라는 게 되게 조심히 썼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높은 거니까 특히 요즘도 웬만한 유럽 도시 가면은 높은 빌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럽 사람들은 그 뭔가 지 혼자 이렇게 쑥 이렇게 튀어나온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되도록이면 낮게 짓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존 양식들과 어떤 정신적인 그런 그 기존의 어떤 그 조화에 대한 얘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톰슨이나 이런 그런 이 코니 아일랜드를 만든 사람들은 그냥 뭐 자기가 원하면은 뭐 탑 쌓고 자기가 필요하면은 높게 짓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런 랜덤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삐쭉삐쭉 나온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맨하탄의 그런 타워들이 나오고
그런 것들이 괜찮을 수 있는 이유가 이미 코니 아일랜드에서 그런 거를 실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새로운 거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쿠라스는 이걸 굉장히 신선하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유럽 사람들은 이거 되게 싫어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맥심 골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그 소련의 그 사회주의 뭐 사상가 중에 한 명인데 뭐라 그랬냐면은 파리 때처럼 사람들이 거리를 누비다. 이해가 안 됐겠지 이 사람은. 어린아이들이 무표정으로 입 벌린 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걸어 다닌다 라고 했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게 생김새만 봐도 이런 거 안 좋아할 것 같아. 기괴함을 아름다움으로 착각한다. 마치 바람이 쓰레기를 휩쓸듯이 만족스러운 권태가 수만 명의 인파를 거리로 휩쓴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무식한 미국이든 아유 이 교양 없는 인간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대표적인 시선이었다. 그러니까 이 코니 아일랜드의 새로운 문화, 더 나아가서는 그 미국의 이런 새로운 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쿠라스는 이 부분이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정신이고 이것이 맨하탄으로 가서 지금의 맨하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상 자체가, 그러니까 이 놀이공원에서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난리법석이 도시의 어떤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그 발상 자체가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 코니 아일랜드가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우리가 그 놀이 기구들 중에서 그 방화하고 그런 게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1911년도에 그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해요. 근데 그거가 그 일상적인 그냥 불쇼를 오인해가지고 소방 구조대가 안 옵니다. 그래가지고 전소가 돼요. 이미 너무 이제 늦게 와가지고 불을 걷잡을 수가 없어가지고 전소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14년도에 루나파크도 전소를 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파괴가 돼가지고 뭐 오늘 복구 시도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옛날에 그런 그 의리의리하고 초현실적인 그걸로는 돌아가지 않고 남아있는 그런 놀이기구, 아까 봤던 맨 처음에 봤던 그런 해수욕장, 그런 어떤 일종의 어뮤즈먼트 파크 내지는 테마공원으로 이제 변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게 그 옛날의 모습은 없어졌지만 결국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이 쿠라스가 주장하는 이 코니 아일랜드가 결국에는 맨하탄의 인위성의 발판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맨하탄의 그 초현실적인 그 웅장한 그 말도 안 되는 의리의리한 것이 결국에는 이 놀이공원에서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의 시작이 뭐 다른 도시나 아니면 공원이나 자연이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인공적이고 그리고 쾌락과 짜릿함만 쫓는 그런 테마파크가 결국에는 맨하탄의 시발점이다라는 굉장히 획기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제일 재밌는 이 맨하탄의 시점이 어딘지를 얘기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이 프레임으로 봐야지만 쿠라스가 얘기하는 맨하탄이 왜 특별하고 왜 더욱더 초현실적이고 이 제목을처럼 광기적이고 그런 황홀경적인 부분이 있는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시고 코니 섬을 생각하시면서 맨하탄과 이 책의 내용을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